네, 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 네, 정묘일주 분들 3부, 정묘일주 분들 3부 직업 선택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묘일주 분들이고요. 자, 보세요. 제가 2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부에서 정묘일주 분들이 피해야 할, 웬만하면 조금 경계해야 할, 좀 시간을 많이 두고 그 사람을 살펴봐야 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타인의 어떤 그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천간으로 보면 신금을 달고 있으신 분, 혹은 지지로 보면 이것도 신금이라고 읽죠. 신금, 유금, 그 다음에 자수, 이 세 가지를 많이 깔고 계신 분을 좀 피해야 한다. 피하거나 혹은 시간을 많이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나와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어떻게 깊게 가져갈지, 아니면 조금 그냥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약간 건조한 듯한 관계로 갈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는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충분히 사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지지가, 그 상대방의 지지가 이렇게 묘신 귀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맺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정묘일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신금을 깔고 있는 일주가 있더라. 제가 2부에서 그 말씀드렸어요. 사례를. 그렇게 신금을 깔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어떤 관계다? 묘신 귀문의 관계거든요. 이 묘신 귀문이 왜 무섭냐면, 제가 임상을 해보고 많은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어, 진짜 겁날 정도로 빠르게 친해집니다. 겁날 정도로 빠르게 친해지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람이 신금을 깔고 있다, 일주에 신금을 깔고 있다, 혹은 신금이 되게 많다, 일주에 안 깔고 있어도 신금 자체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경계하시고, 핵심은 뭐예요? 경계한다라는 건 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두고 상대적으로 평소보다 시간을 많이 두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두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셔야 합니다. 이분들하고 쉽게 친해지기가 아주 그 상황적으로 빠르고 쉽게 친해지는데, 그런 관계일수록 사실 끝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3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인데, 이 유금을 깔고 계신 분들은 조금 특이한 관계예요. 정묘일주 분들하고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는 정묘일주의 입장에서 보면 천을 귀인이기도 하거든요. 이 천을 귀인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명리학에서는. 그래서 이 유금을 깔고 계신 분이 만약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계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계유 뭐 정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금을 깔고 들어오시는 분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 천을귀인 관계인데, 이때 무슨 얘기냐면 다른 표현으로 쓰면 충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중적이죠. 천을귀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한테 충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보다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혹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유금을 깔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직업 선택도 중요하지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금을 깔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상하고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천을기인이잖아요. 유가 정의 입장에서, 정일간 입장에서는 유는 천을기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흘러갈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줘서 나를 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전화위복의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유금을 깔고 있는 일주, 혹은 그 일주가 아니더라도 유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충을 맞기 때문에, 충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긍정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딱 단편적으로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3부에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수 있죠? 자수는 어떤 관계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의 관계입니다. 형의 관계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정묘일주 분들이 법률 분야에서도 많이 일하시거든요. 왜냐면 학식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분야에서 일하시면 법률을 집행하시는 쪽에 계시거나 법률을 시행하시는 쪽에 계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분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수를 깔고 들어오시는 분, 예를 들면 임자일주 같은 사람이 있죠. 임자일주 같은 사람은 나를 딱 묶어버립니다. 왜냐면 정임한목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제가 제 채널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정임한목이 일어나면, 정임한목이 일어나면 조금 제가 묶입니다. 묶이는데 어떻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 묘하고 자하고 이게 형의 관계이기 때문에 분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전제가 뭐였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전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법률 분야에 내가 정묘일주인, 내가 법률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시행하는 쪽에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잘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내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임자일주를 깔고 자수를 깔고 들어오는 사람과 법률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계약을 하실 때 더 신중하시고, 어떤 법률적인 거래를 하실 때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정묘일주 본인께서 법률 분야에서 활동을 안 하실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업 선택을 우리가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정묘일주 분들은 위에서 윗분들이라든지 엄마 혹은 뭐 가족 중에서도 뭐 고모, 이모, 뭐 고모부 다양할 수 있잖아요. 특히 고모, 이모겠죠. 고모부는 좀 예외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항상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그 윗분들,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거 안 가지시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물론 평생토록 그런 확률이 높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그 좋은 기운들을 받고 태어나는데,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은 사실 좀 성숙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우리가 잊고 지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마치 공기가 우리가 있어서 숨을 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이끌어주고, 엄마가 나를 도와주고, 윗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가족도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 늘 감사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제가 하는 마음이 3부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부의 마지막으로 좀 엑스트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묘일주 분들한테 참 감사해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성원과 어떤 힘이 되어 저도 이제 사실 사람인지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한테 좀 저도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정묘일주가 본인이 아니시고 자녀분이 정묘일주시면 꼭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입장에서 이걸 또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 중에 자녀분이 정묘일주로 태어났어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인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독립심을 길러줘야 됩니다. 네, 엄마의 사랑은 늘 끊이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분들이 독립심을 갖지 않고 독립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약에 성장을 하면 추후에 결국에는 사회라는 어떤 그런 냉혹한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릴 때일수록, 이런 말 꼭 드리고 싶네요. 어릴 때일수록 독립심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셔야 그 아이에게도, 그 자녀분들에게도 행복하고 어떤 좋은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른 일주에 비해서 그런 독립심 부분을 크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독립심 부분을 크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네, 어쨌든 3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